만약에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그냥 동그랗게 퍼져나갈까요? 아니면 레이저빔처럼 한 방향으로 쫙 뻗어나갈까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소리의 형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악기는 과연 모든 방향으로 소리를 똑같이 보낼까요? 글쎄요. 우리는 보통 소리가 전구에서 나오는 빛처럼 사방으로 고르게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악기 소리도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요. 바로 주파수입니다. 네, 소리의 높낮이죠. 이게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양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거든요. 이건 정말 간단한 법칙인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낮은 그러니까 저주파수는요. 그냥 알전구 생각하시면 돼요.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잖아요. 소리도 똑같습니다. 반면에 높은 고주파수는 스포트라이트 같아요. 한 방향으로 아주 날카롭게 집중해서 쫙 뻗어나가죠. 어떠세요? 간단하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야기의 거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소리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퍼져나갈까? 적어도 낮은 음에서는 네, 맞습니다가 정답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500Hz 이하의 낮은 주파수에서는 대부분의 악기 소리가 거의 완벽한 구형,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가요. 하지만 이건 정말 이야기의 딱 절반일 뿐입니다. 자, 그럼 주파수가 높아지면 소리의 모양이 대체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눈으로 확인했을까요? 바로 극좌표 다이어그램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특정 악기가 내는 소리의 에너지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느 방향으로 소리가 얼마나 세게 뻗어나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와,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버헤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기 왼쪽 위에 낮은 주파수일 때는 거의 완벽한 원이죠. 맞아요. 사방으로 소리가 고르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오른쪽 아래를 한번 보세요.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죠? 뭐랄까 무슨 꽃잎 같기도 하고 뾰족뾰족한 무기 같기도 하고, 그쵸? 특정 방향으로만 소리 에너지가 엄청나게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찾던 소리에 보이지 않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오케스트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악기마다 얼마나 독특한 방향성, 말하자면 소리 지문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소리의 방향성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기의 모양, 재질, 크기 같은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악기들도 저마다 고유한 소리 지문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첫 번째 주자는 현악기의 여왕,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소리의 특징은요, 정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하고 넓게 퍼져나가죠. 주파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소리가 뿜어져 나오는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첼로는 어떨까요? 바이올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악기 몸체가 훨씬 커서 그런지 특히 고음을 낼 때요, 소리를 정면으로 아주 강력하게 집중해서 쏘아보내요. 진짜 무슨 소리 레이저빔처럼 말이죠. 목관악기인 플루트도 비슷해요. 음이 높아질수록 소리가 악기 끝부분, 그러니까 벨 쪽에서 앞으로 강하게 쭉 뻗어나가거든요. 우리가 멀리서도 플루트의 높은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악기 소리에 보이지 않는 형태, 그 비밀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그쵸? 이 지식이 실제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주변 아주 많은 곳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의 소리를 만들기 위한 콘서트홀 설계할 때,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서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다리를 배치할 때, 그리고 녹음실에서 악기 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려고 마이크 위치를 잡을 때도요.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여러분이 객석에서 듣는 최종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콘서트홀 천장에 있는 저런 반사판들, 그냥 장식이 아니거든요. 건축가들은 악기 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강하게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나온 소리가 저 반사판에 맞고 객석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게 하고,
또 동시에 다른 연주자들 귀에도 잘 들리게 해서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결국 우리가 콘서트홀에서 듣는 소리는 그냥 악기에서 뿅 하고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기에서 특정 방향으로 뻗어나온 그 소리의 형태가 이 공간 전체와 만나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종합 예술인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소리에 보이지 않는 형태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에 음악을 들을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소리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길을 거쳐서 내 귀에 도착하는 걸까 하고요. 아마 음악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요?